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브루노 마스가 로제와 함께 부른 아파트라는 곡을 들어보셨나요? 그리고 최근 블랙핑크가 로스앤젤레스에서 펼친 공연이 얼마나 화제가 되었는지 아시나요? 이런 현상들이 단순히 음악 차트 순위나 인기 몇 개월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 음악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죠. 그리고 이 변화 앞에서 일본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그 뒷 이야기들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먼저 최근에 일어난 놀라운 사건부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블랙핑크가 로스앤젤레스에서 진행한 공연에서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유명한 브루노 마스가 무대에 올라 로제와 함께 아파트를 부른 것이죠. 이 순간을 직접 본 관객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상상해보세요. 10만 명이 넘는 관중들이 모인 공연장에서 갑자기 브루노 마스가 나타났을 때의 그 함성과 열기 말입니다. 단순히 게스트가 나와서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라 이것은 K-팝이 서구 음악계에서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브루노 마스가 단순히 얼굴만 비춘 것이 아니라 실제로 로제와 호흡을 맞춰 완벽한 무대를 선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전에 충분한 연습과 준비가 있었다는 뜻이고, 이러한 콜라보레이션이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계획된 것임을 시사합니다. 미국 언론들도 이를 단순한 이벤트로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 매체에서 블랙핑크를 세계 최대 걸그룹으로 인증하며 이들의 위상이 이제 서구 음악계에서도 완전히 자리 잡았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국 가수가 미국에서 인기를 끈다는 차원을 넘어서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공연은 이틀 동안 진행되었는데 총 20만 명이 넘는 관객이 모였습니다. 이는 걸그룹 공연으로는 역대 최고 기록이었죠. 더 놀라운 것은 티켓이 모두 매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만 봐도 K-팝의 인기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팬덤을 확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블랙핑크의 성공과 함께 또 다른 주목할 만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바로 방탄소년단 정국의 솔로곡 골든이 미국에서 거둔 성과입니다. 이 곡은 빌보드 한100 차트에서 상위권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빌보드 글로벌 200과 글로벌 200 미국 차트에서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왜 중요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K-팝이 주로 아시아 시장에서만 인기를 끌었다면 이제는 서구 음악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도 주류 음악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빌보드 차트는 전 세계 음악 산업의 기준이 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과는 단순히 한국 가수의 개인적 성취를 넘어서 K-팝 전체의 위상을 끌어올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국의 골든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이 곡이 완전히 영어로 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K-팝이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글로벌 시장에 완전히 적응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한국적인 감성과 서구적인 음악성을 완벽하게 융합한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해외 팬들의 반응도 놀라웠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골든을 커버하는 영상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이 곡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해서 부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K-팝이 단순히 듣는 음악이 아니라 참여하고 즐기는 문화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K-팝의 성공 앞에서 일본이 보인 반응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일본은 과거 아시아 대중문화의 선두주자였습니다. 애니메이션, 게임, 그리고 J-팝까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에 일본 문화를 전파했던 나라였죠. 하지만 K-팝의 급속한 성장 앞에서 일본은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이 이러한 위기감을 느끼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단순히 음악 시장의 경쟁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는 아시아 문화의 주도권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일본이 아시아 문화의 트렌드를 만들고 다른 나라들이 따라오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한국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한 일본의 대응은 매우 체계적이고 전략적입니다. 2025년을 J-팝 세계화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국가 차원에서 J-팝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한국이 한류를 국책사업으로 추진했던 것과 매우 유사한 접근 방식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일본이 로스앤젤레스에서 대규모 음악 행사를 개최한 것입니다.
이 행사에는 일본의 대표적인 아티스트들이 총출동했고 7,000석 규모의 공연장에서 미국 관객들에게 J-팝의 매력을 선보였습니다. 이는 일본이 미국 시장을 K-팝에 빼앗기지 않으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새롭게 내세운 아티스트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그룹이 바로 아타라시 학교입니다. 이들의 이름은 새로운 학교의 리더스라는 뜻으로 일본 아이돌 문화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아타라시 학교의 특징은 기존 일본 여성 아이돌의 청순하고 귀여운 이미지에서 벗어나 강렬하고 파워풀한 스타일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컨셉은 벽을 부수는 것으로 기존 J-팝의 틀을 깨뜨리고 새로운 음악적 지평을 열겠다는 포부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의 미국 공연 영상을 보면 관객들의 반응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현지 관객들이 응원 도구를 흔들며 열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이를 본 일본 네티즌들은 미국에서 이렇게 열광적인 반응을 보이다니 감동적이라며 눈물을 흘렸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평가해보면 아타라시 학교의 성과는 블랙핑크나 방탄소년단과 비교했을 때 아직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블랙핑크는 수십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는 메가 콘서트를 개최하는 반면 아타라시 학교는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공연장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히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어필의 차이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일본이 시도한 또 다른 전략은 기존의 유명 아티스트를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아이돌 그룹 아라시가 브루노 마스와 콜라보레이션을 시도한 것이 그 예입니다. 브루노 마스가 작사, 작곡, 프로듀싱을 모두 담당한 곡을 아라시가 부르며 미국 시장에 도전한 것이죠. 이론적으로 보면 이는 매우 좋은 전략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아티스트인 브루노 마스의 음악적 역량과 일본의 대표 아이돌 그룹의 인지도를 결합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결과는 기대만큼 좋지 않았습니다. 빌보드 글로벌 투백 차트에서 52건에 그쳤고 이마저도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음악적 완성도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어필 방식의 차이에서 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아라시가 부른 브루노 마스의 곡보다 필리핀 출신 가수가 도쿄에서 활동하며 부른 같은 곡이 더 주목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음악에서 언어나 국적보다는 음악적 표현력과 감정 전달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국 네티즌들은 이러한 상황을 보며 아라시의 가창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는 주관적인 평가일 수 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통용되는 음악적 기준과 아시아 시장의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의 골든이 일본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일본에서는 한국어 원곡보다는 일본어 버전이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음악 시장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어 버전의 골든을 부른 것은 일본에서 활동하는 가수였는데 이 버전이 원곡만큼이나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는 일본 음악 시장이 여전히 언어적 장벽을 완전히 허물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K-팝이 전 세계에서 한국어 그대로 사랑받는 것과 달리 일본에서는 여전히 현지화된 버전이 더 선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일본 음악 시장의 폐쇄성과 자국 문화에 대한 강한 자부심이 반영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이 부정적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일본어 버전의 골든이 인기를 끈다는 것은 그만큼 원곡의 음악적 완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언어를 바꿔도 그 매력이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은 음악 자체의 힘이 강하다는 증거입니다. K-팝 성공의 핵심 뛰어난 가창력. K-팝이 전 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한국 가수들의 뛰어난 가창력입니다. 특히 전국의 골든 같은 곡에서 보여주는 고음 처리 능력과 감정 표현력은 정말 놀라운 수준입니다. 일본 도쿄에서 활동하는 보컬 트레이너도 이에 대해 언급했는데 K-팝 가수들의 가창력은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을 넘어서 깊은 감정 표현까지 가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오랜 기간의 체계적인 훈련과 음악에 대한 진정성이 결합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전국의 골든에서 보여주는 고음 처리는 전 세계 가수들에게 하나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커버 영상에서 이 부분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그만큼 높은 수준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가창력의 차이는 단순히 개인의 재능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음악 교육 시스템과 연습생 제도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훈련을 받는
한국의 시스템이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국내 혼성그룹 어반자카파의 권순일이 골든을 여성키로 커버한 영상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것입니다. 이 영상은 47초라는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임팩트를 주었습니다. 권순일의 커버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원곡의 느낌을 완전히 살리면서도 자신만의 색깔을 입혔다는 점입니다. 여성키로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음정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곡 전체의 느낌과 감정 표현을 다시 구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국 본인도 이 커버에 대해 감탄을 표했고 해외 팬들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원곡보다 더 좋다는 평가까지 나올 정도로 완성도가 높았습니다. 권순일은 9살 때부터 휘트니 휴스턴의 음악에 빠져 여성키로 노래하는 것에 익숙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그가 단순히 기술적으로 뛰어난 것이 아니라 음악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경험이 바탕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커버가 주목받는 이유는 K-팝의 또 다른 매력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원곡도 훌륭하지만 그것을 재해석할 수 있는 여지와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이죠. 이는 K-팝이 단순히 완성품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창조가 가능한 살아있는 음악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K-팝의 차별화. K-팝이 전 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차별화된 접근 방식입니다. 서구 음악이 개인의 개성과 자유로운 표현을 강조한다면 K-팝은 체계적인 시스템과 완벽한 퍼포먼스를 통해 차별화를 이뤄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음악적 측면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무대 연출, 의상, 안무, 그리고 팬과의 소통 방식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계획되고 실행됩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접근 방식이 K-팝만의 독특한 매력을 만들어낸 것이죠. 또한 K-팝은 디지털 시대에 완벽하게 최적화된 음악 장르입니다. 짧고 강렬한 후렴구, 중독성 있는 멜로디, 그리고 시각적으로 임팩트 있는 뮤직비디오까지 모든 것이 소셜미디어 시대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의 성공은 다른 나라 음악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동남아시아 등 아시아 전역에서 K-팝의 성공 모델을 벤치마킹하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화적 소프트 파워로서의 K-팝. K-팝의 성공은 단순히 음악 산업의 성공을 넘어서 한국의 문화적 소프트 파워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과거에는 할리우드 영화나 서구 팝 음악이 전 세계 문화를 주도했다면 이제는 K-팝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한국어라는 언어적 장벽을 넘어서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큽니다. 전 세계 팬들이 한국어 가사를 따라 부르고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정말 놀라운 현상입니다. K-팝의 성공은 또한 한국의 다른 문화 콘텐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 영화, 음식, 패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K-팝이 단순히 음악을 넘어서 한국 문화 전체의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본 음악 산업의 구조적 한계. 일본이 K-팝의 성공을 따라잡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구조적인 한계에 있습니다. 일본 음악 산업은 오랫동안 내수 시장 중심으로 발전해왔고 이로 인해 글로벌 시장에 대한 이해와 접근이 부족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아이돌 시스템은 한국과 다른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일본은 친근하고 접근 가능한 아이돌을 선호하는 반면 K-팝은 완벽하고 세련된 아티스트를 추구합니다. 이러한 차이가 글로벌 시장에서의 어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어적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K-팝은 한국어와 영어를 적절히 혼합하여 글로벌 어필을 높이는 반면 J-팝은 여전히 일본어 중심으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접근성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아시아 음악 시장의 새로운 경쟁 구도. K-팝의 성공과 일본의 대응은 아시아 음악 시장의 새로운 경쟁 구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본이 아시아 대중문화의 절대적 강자였다면 이제는 한국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일본에게만 위기는 아닙니다.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자국의 음악 산업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는 아시아 전체가 서구 중심의 문화 시장에서 벗어나 자체적인 문화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은 결국 소비자들에게 더 다양하고 질 높은 콘텐츠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각 나라가 자국의 독특한 문화적 특색을 살린 음악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면서 아시아 음악 시장 전체가 더욱 풍성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래의 전망과 과제.
K-팝의 현재 성공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지는 여러 요인에 달려 있습니다. 우선 지속적인 혁신과 창의성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음악적 시도와 도전을 해야 합니다. 또한 글로벌 시장의 변화에 대한 적응력도 중요합니다. 음악 소비 패턴이 빠르게 변하고 있고 새로운 플랫폼과 기술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나가는 것이 지속적인 성공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동시에 K-팝이 한국 문화의 대표주자로서 갖는 책임감도 중요합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K-팝을 통해 한국과 한국 문화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건전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자국만의 독특한 매력을 어떻게 글로벌 시장에 어필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